철학은 삶에서 불안정을 줄이는 것. 헬레니즘 시대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리스의 폴리스가 몰락하고 영광의 민주주의는 퇴색하며 세계는 하강의 길로 접어듭니다. 플라톤이 주장한 탁월함이 곧 존재의 목적인 긍지의 철학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인식이 싹 텄죠. 흔히 체념의 시대라 불리는 헬레니즘에 대해 살짝 덮어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저마다의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예컨대 쇠사슬로 묶인 노예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대한 그들의 내면적인 태도가 잘 가다듬어지도록 돕는 것이 더 절실한 철학적 과제라 믿었던 시대입니다. 이른바 수동적 태도가 부각된 것이죠. 오늘날과 많이 유사합니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해석이 세계를 감당해야 할 이론이 세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요령으로 쓰이고 있으니 말이죠.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되기보다 차라리 수행해야 할 여러 체제의 압박에 적응하는 데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고유의 능력에 따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탁월한 임무를 시대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과 구원과 만족을 내면에서 찾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헬레니즘을 알렉산드로스가 열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그가 주저한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오히려 이 체념의 시대를 방어하고 싶었죠. 존재의 목적을 적응해 둘 바엔 목숨 걸고 세계 전체를 상대하겠다는 의지가 알렉산드로스의 포부였으니까요. 이 체념의 시대적 경향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전쟁 의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보다 훨씬 더 미약했죠. 이와 유사하게 1차 대전 뒤 독일은 패전으로 인한 정치적 상실을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집착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매한가지죠.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상실이 대중문화에 집착하는 경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대중이 좋아하는 취향을 바쁘게 상품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빈부격차를 오징어 게임의 재미로 치환하고 반지하에 사는 다수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을 정치적 개선이 아니라 영화 기생충의 성광으로 보상받고자 했죠. 그러나 이 외적 보상은 체념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체념은 쉽게 오고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죠. 헬레니즘적 성향은 개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치적 무관심이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었습니다. 탁월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상실은 개인만을 돌보게 하는 명분이 됩니다. 정치가 무력해지면 개인이 탄생되는 것이죠.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은 국가나 사회 공동체 없이도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로써 탄생된 개념이 에우다이모니아죠. 에우와 다이몬의 합성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 흔히 행복이라 번역되는데 개인만이 추구하는 영혼의 만족이 그 어원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충만이 아니라 각자가 삶의 최선을 다할 때 구성되는 사적 충만을 뜻하는 개념이죠. 개개인의 행복은 공적 성공과는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의 만족인 터라 휘발성이 강하죠. 스토아 학파는 삶의 원만한 흐름을 쫓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긴장 없는 청명한 느낌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체념의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외적 상황은 행복과 관련해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개인에 대한 집착은 외부 세계를 균등하게 같이 매김합니다. 개인이 절대적이고 세계가 상대적이라 인식하는 세계관이죠. 세계가 상대적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적 취향이 공적 윤리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관습이 탄생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개인주의라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까지 헬레니즘 철학은 아류 수준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절하돼 소홀히 취급되곤 했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공적인 것 위에 두는 세계관을 철학이라 명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헬레니즘이란 개념은 뒤늦게 탄생되었습니다. 19세기 역사가 드로이진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후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까지 약 300년 동안을 헬레니무스, 즉 그리스화라고 표현하면서 시작됐죠. 이 명명이 상식이 된 이후 하강하는 시대에 대한 특별함을 부여하는 이상한 논리가 긍정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선진 문화를 동양에 전파한 열기의 시대로 헬레니즘이 인식된 것이죠. 서구 우월주의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을 그리스화시켰다기보다 그리스를 동방화시키고자 노력했죠. 동방의 문화에 감염된 알렉산드로스는 그 스스로 초월적 신이 되고자 했고 혼란한 민족들을 신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행복한 개인들로 주저하고 싶었으니까요. 따라서 헬레니즘은 그리스적인 철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탈정치적인 체념의 흐름은 동방이 더 컸죠. 헬레니즘 시대의 상류 계급들이 철학을 동경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를 바꿀 수 없으니 철학으로 내면만이라도 해탈하고자 했던 것이죠. 딱 하나, 에피쿠로스만이 신분차별 없는 유물론을 실천했습니다. 이 부분은 에피쿠로스 편을 기대하시길. 요컨대 헬레니즘은 새로운 철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불안을 통솔하는 방법론으로 그 전까지의 철학을 각색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학하면 현재의 불안을 치료하는 수양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혼돈의 시대라고 스스로 단정한 정신사의 흐름에선 언제나 내면적 수양이 세계의 이해보다 상위에 위치합니다. 개혁과 개선의 배짱이 추락하면 개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얻죠.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 쓴 다음과 같은 고백은 헬레니즘 시대엔 그 실효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귀향해 그리스의 시대 정신을 이렇게 묘사했죠. 나는 경작할 수 있는 밭이나 가옥에 애착을 갖기보다 마음은 항상 배의 키와 전쟁과 날아가는 화살에 쏠려 있다. 그러면서도 고향 폴리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종족, 낯선 땅에 있을 때 설사 그 땅이 황홀하고 비옥한 곳이라 할지라도 너는 멀리 있는 조국의 빵을 먹으리라. 모험이 도발이 아닌 존재의 이정표로 작용했던 시대에 그리스 철학이 탄생했다면 모험이 상실의 지표가 된 시대에 헬레니즘이 도래했습니다. 이 하강의 원인이 바로 폴리스의 붕괴죠. 그리스인들에게 폴리스는 고향이었고 고향이 사라지면 시대 정신도 나약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선술한 오디세우스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오니아 최초의 철학자들인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는 세계를 전체로 인식했습니다. 폴리스가 완벽하면 세계도 건강한 것이죠. 신과 인간이 같은 품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긍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사려와 분별 있는 말을 하려 한다면 공동체성으로 무정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법은 신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공동체성과 개별성의 날카로운 조화는 헬레니즘 시대엔 불가능한 사상이 되었고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지부되었습니다. 절충주의자 아낙스아고라스까지만 해도 일체의 것은 전체의 구성 요소이며 부분이다. 특별한 개별적인 현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왜 저 놀라운 그리스적 전통은 몰락했을까요? 첫째, 경제 저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의 위기는 노예 생산 시스템이 붕괴해서 옵니다. 마르크스는 재료와 노동수단의 낭비가 노예 노동에 기초한 생산의 특징이라 지적했죠. 무슨 말이냐? 노예가 생산하는 물적 기반은 늘어난 그리스 전반의 인구를 받쳐줄 만큼 생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는 성장을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고 노예에 의존한 그리스의 자유민들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농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커졌으며 중산층에 붕괴되고 자유인은 줄었고 빈부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쇠퇴입니다. 힘이 곧 권력의 됨에 따라 국가들은 효율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토론이 필요하고 절차가 요구되죠. 마케도니아처럼 군인이 지배하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군부독재 사회는 자발적인 정신이 철학을 위축시켰죠. 철학은 윤리학으로 퇴보하고 세계의 근원을 탐구하거나 존재의 심연을 묻는 모험적 질문들의 가치는 추락했죠. 이 두 원인이 하강하는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죠. 자유로운 중산층은 해체되고 있고 정치는 스포츠 경기처럼 퇴색되었으며 철학은 몇몇 소수자들의 취미가 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헬레니즘은 퇴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헬레니즘적 경향을 장착하고 살면서도 이것을 역사적 퇴보라 진단하지 않고 오직 각각의 개인만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체념에 저항해야 합니다. 깊숙이 삶을 살아내야 하죠.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감당해야 하는지 새롭게 질문할 시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씩씩하게 시대정신과 싸워봅시다. 체념하지 않을 우리의 걸개를 미래는 반드시 소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적 세계의 부활을 꿈꾸는 당신을 기다리며 안녕. Paper Renaissance